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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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저 오늘 입문반 마지막 강의죠. 네, 오늘 강의 다 하고 나서 테스트 문제가 나갈 거예요. 평가 문제.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말했듯이 평가 문제가 나갈 거고요. 일단 이제 입문반 강의가 끝나니까 제가 이제 몇 개 설명드리고 강의를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입문반 강의가 끝나는 거지. 이제 평가 문제를 풀고 나면 바로 또 초급반 강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뭐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이제 평가 문제를 풀고서 초급반으로 넘어가서 더 할 수 있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모집을 하면서 수강 후기 남기는 게시판까지 제가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뭐 일단 평가 문제를 풀든 수강 후기를 먼저 남기든 그거는 이제 자유겠죠. 일단은 뭐 만약에 수강 후기를 먼저 남기실 분이라면 블로그에 들어가면은 공지사항에 이게 있어요. 해피용의 즐거운 리버싱 입문반 1기 수강 후기. 여기 들어가셔서 수강하면서 좋았던 부분, 이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뭐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양식에 맞춰서 적어주시면 돼요. 적어주신 다음에 이제 평가 문제를 풀고서 평가 문제에 모든 게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답은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그게 다 나와 있으니까 이 문제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푼 순서대로 제가 카카오톡 단체 톡방에 제가 공지를 해드릴게요. 푼 시간, 뭐 푼 시간 해가지고 순서대로 이름을 적어 드릴게요. 뭐 해킹 대회도 먼저 푼 사람들이 맨 위에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뭐 그렇다고 선착순으로 자르는 게 아니고 푸시면 무조건 합격이니까 마음 좀 편하게 두시고 푸시면 될 것 같고, 난이도는 뭐 좀 이따 까보시면 알겠지만 난이도는 이제 저희 입문반에서 강의를 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문제를 이거를 이틀 동안 만들었는데 사실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틀을 좀 날려먹긴 했는데 지금 이것도 방금 만들었어요. 방금 씻지도 못하고 계속 만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대충 설명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시작할게요. 제가 뭐 어제 알려드렸던 것들은 잘 뭐 복습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ASLR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되는 대로 어백스 크랙미 1번부터 5번까지 완전 분석을 해볼게요. 그 다음 이제 강의가 끝나면 평가 문제 자료실에 게시해가지고 이제 풀도록 할게요. 엊그제 강의를 했었는데 ASLR이 뭔지 제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지금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세요. ASLR이 무엇인가? 이제 적어주실 동안 제가 세팅을 할게요. 네, 맞아요. 이제 다들 잘 이해를 하셨는데 주소가 랜덤으로 바뀌는 거예요. 실행시마다. 이게 메모리 보호 기법으로 만들어진 건데
주소를 랜덤으로 바꾸게 되면은 네, 그렇죠. 보안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윈도우 비스타부터 시작해가지고 윈도우 7 그리고 윈도우 8 해가지고 ASLR 기법이 적용이 돼요. 컴파일할 때 ASLR 기법이 적용이 되고요. 물론 이제 해제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적용이 돼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든 평가 문제도 ASLR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ASLR을 해체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ASLR은 푸는 방법이 간단해요. 리버싱 툴에서 이게 있거든요. HXD라고. 이게 헥스 에디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 16진수 값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140 있죠. 140 오프셋 140 이 주변에 ASLR이 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한번 해봤는데 4081이 있죠. 4081 여기도 보면 4081이 있는데 요 4081에 40을 00으로 바꿔주시면은 ASLR이 풀려요. 일단 ASLR이 적용된 게 실행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프셋이 이제 주소죠, 주소. 자, 보면은 지금 엔트리 포인트 주소가 CF1000이죠. 근데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바뀌었죠, 주소가 291000으로. 또 한번 다시 실행해볼게요. 또 바뀌었어요. B1000. 이런 식으로 주소가 계속 랜덤하게 바뀌는 게 ASLR이에요. 근데 이거를 풀 수가 있어요. 푸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헥스 에디터로 이렇게 열어요, 파일을. 그리고 여기 오프셋 140 찾은 다음에 이 주변에 408 하나로 시작하는 걸 찾아요. 140에 408 하나 여기 있죠. 그리고 이 40을 00으로 바꿔줘요. 008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저장을 해줘요. 네, 408 하나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장된 파일인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401000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ASLR이 풀린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일단 제가 ASLR 푸는 법을 알려드렸잖아요. 평가 문제를 ASLR을 적용시켜서 낼 거예요. 그러니까 실습도 할 겸 ASLR 이제 해제하는 거 실습도 할 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일단 적용해가지고 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이라면 ASLR을 해제를 못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테스트 문제는 제가 자료실에 좀 이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많은 분들이 어백스 크랙미를 푸셨는데 제가 이제 어백스 크랙미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은 저번 강의 때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2번 문제부터 차례대로 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툴을 이거랑 이거를 쓸 건데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강의를 한번 했는데 PID가 리버싱을 하는데 보조하는 그런 도구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킨 다음에 파일을 드래그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어떤 언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뭐 엔트리 포인트라든지 뭐 자세한 내용들도 볼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저는
뭘로 만들었는지 이걸 볼 때 사용하거든요. 보니까 비주얼 베이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어백스 크랙미 2번이.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면 네임 값이랑 시리얼 값으로 입력하러가 나와요. 그럼 저 입력을 해볼게요. 하고 1, 2, 3을 입력해 볼게요. 체크하면은 틀렸다고 나와요. 이런 식으로. 저번에도 1번을 좀 동적 분석도 하고 정적 분석도 하고 완벽하게 풀었는데 어백스 크랙미 2번도 완벽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동적 분석 실행을 시키면 네임과 시리얼을 입력하는 부분이 나온다. 네임이랑 시리얼을 입력해가지고 체크를 했을 때 메시지 박스가 호출이 된다. 그리고 그 메시지 박스의 내용은 이거죠. 위에 보면 우롱 시리얼이 있고요.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메시지 박스가 종료되죠. 그리고 어바웃도 저는 이제 어백스 크랙미 제가 처음 풀 때는 어바웃 이런 것도 다 하나씩 다 봤어요. 어바웃을 누르면 메시지 박스가 호출되는데 뭐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를 누르면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 전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분석을 하고 넘어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동적 분석을 마치면은 어백스 크랙미 2번을 올리디버거로 오픈을 해요. 자,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 많은 분들이 아마 시작을 하면은 이 첫 번째부터 F8을 누르면서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시리얼 문제를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시리얼 문제가 저희가 시리얼을 찾는 거잖아요. 시리얼이 뭔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리얼에 관련된 부분을 찾아가지고 분석을 하면 돼요. 처음부터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시리얼 유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시리얼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고정된 시리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시리얼이죠. 뭐 답이 ABCD다 해가지고 ABCD랑 맞으면은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있고 고정되지 않고 만들어지는 시리얼들이 있어요. 이제 시리얼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있어요. 이제 시리얼을 만들어주는 거죠. 말 그대로. 그게 지금 어백스 크랙미 2번인데 네임 값을 기반으로 시리얼을 생성해요. 이걸 보고 이제 보통 고정되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고정된 시리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리얼이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동되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뭐 지금 어백스 크랙미 2번을 열어봤는데 고정된 시리얼인지 이게 유동적으로 바뀌는 시리얼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뭐 저도 분석을 해봐야지 알겠죠. 그래서 시리얼 문제를 간단하게 푸는 방법은 시리얼 관련된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 시리얼의 핵심된 그게 있겠죠.
시리얼은 입력한 값과 비교할 값을 비교해가지고 보통 시리얼은 입력한 값과 비교할 값과 비교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려주는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다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비교문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비교문이 있을 거고, 그 앞에는 비교하는 부분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점프하겠죠. 이게 뭐 같으면은 성공 화면으로 보내고, 뭐 틀리면은 실패 화면으로 보내버리고,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찾으면 되잖아요. 이게 핵심 부분이니까. 뭐 입력한 값이, 내가 입력한 값이 있을 거고, 그리고 비교할 값이 들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점프문, 성공 화면으로 넘겨주던지 실패 화면으로 넘겨주던지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이 구문을 쉽게 찾는 방법이 또 있어요. 뭐 처음부터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찾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보다 이제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제가 이제 1강 때도 설명드렸는데 문자열을 찾는 방법이 있고요, 함수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석한 게 있잖아요. 이 부분을 찾아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문자열을 찾는 방법은 search for에서 all reference text string 들어가가지고 찾아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출력해주는 부분, 이런 식으로 다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뭐 about이든 뭐든 간에 다 이렇게 동적 분석을 할 때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란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보면 about에 대한 메시지 창이 있죠. about에 대한 메시지 창, 그리고 이제 성공 메시지 창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실패했을 때 메시지 창에 입력되어 있는 문자열도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해석해 보면은 이름을 4글자, 적어도 4글자 이상 입력해라, 이런 뜻인데, 네임을 4글자 아래로 입력하게 되면 이런 메시지 창으로 호출하나 봐요. 이런 식으로 또 추론을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문자열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왔죠, 핵심 구문에. 두 번째 방법은 함수. 제가 1강 때 함수 보는 방법도 설명해 드렸는데, search for에서 이거 all intermodule call 여기 들어가면 모든 함수 목록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함수를 찾는데, 어떤 함수를 찾냐, 이 비교하는 함수 있죠, 이거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함수 찾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해보다 보면은 비교하는 함수가 뭔지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처음 하신 분들 있죠, 리버싱 좀 많이 안 해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문자열을 찾는 방법으로 많이 일단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게 비교하는 함수인지 맨날 보게 되면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함수 찾는 방법으로도 찾아보고 해가지고 이런 유형의 그런 구문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쉽게 문자열을 찾아가지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성공 구문 있잖아요. 여기를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있어요.
주석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성공, 그게 있어요. 성공. 대충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그리고 내리다 보면 실패하는 메시지 창을 띄워주는 함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럼 위에는 분명히 점프문이 있을 거예요. 어벡스 크랙미 1번 같은 경우에는 어셈블리어로 만들어진 거라서 코드가 깔끔했는데, 이건 비주얼 베이직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코드가 좀 많아요. 그래도 뭐 어벡스 크랙미 1번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면 성공 메시지 창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랑 밑으로 내리면은 실패 구문으로 보이는 게 있죠. 그럼 위에는 분명히 이쪽으로 분기하거나 이쪽으로 점프하거나 저 밑에 있는 실패 메시지 창으로 점프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거를 여기 위에서부터 천천히 점프문을 찾아요. 그럼 여기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면은 같으면은 00403408로 점프한다고 되어 있어요. 화살표를 따라가봐요. 그럼 여기로 점프하죠. 점프하고 진행이 되다 보면은 실패 메시지 창을 띄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같지 않다면 이 밑으로 패스해가지고 성공 메시지 창을 띄워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테스트에 AX 있는데 그 위에 보면은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가 있고 위에는 어떤 값들이 스택에 쌓여요. 이 부분을 좀 특이하게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모른다고 가정하고 한번 이 함수를 해석을 해볼게요. 보면 VB 있는 거 보니까 비주얼 베이직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아마 변수라는 뜻일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TST 있는 거 보니까 아마 테스트가 아닐까. 그리고 EQ 아마 equal의 약자가 아닐까 해가지고 변수가 같은지 확인해주는 함수가 아닐까, 이렇게 제가 추론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변수가 같은지 아닌지 비교할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위에 EDX랑 EAX가 스택에 들어가 가지고 비교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 결론은 여기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는 방법은 여기 일단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여기까지 와요. 그럼 오다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호출이 되는데 입력을 해줘요. 그 많은 분들이 어제 질문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메시지 창이 뜨면은 호출되면 F8을 눌러도 디버깅이 안 돼요. 그러신 분들은 이제 그 구간을 탈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동작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이랑 시리얼을 입력받는 구간에서 지금 멈춘 거예요. 걸린 거죠. 그래서 그 구간을 넘겨주기 위해서 이름이랑 시리얼을 넣어줘요.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와요. 여기까지 실행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push edx를 실행을 시켜요. 그럼 edx가 지금 12F458이죠. 이게 여기에 쌓일 거예요. 그죠? 쌓였죠. 그리고 EAX는 0012F468이에요. 이게 또 쌓이겠죠. 여기로 쌓였어요. 그리고 EDX랑 EAX랑 지금 무슨 값이 들어가 있는지 적어줄게요. EDX에는 0012F4
F4 58이 들어가 있고요. EAXN 0012 F4 68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지금 주소값처럼 보여요. 아, 이게 주소값이 아닐까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덤프 창에다가 컨트롤 G를 누르고 이 주소로 한번 가봐요. 가보면은 막 알 수 없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로 왔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아스키 코드가 이렇게 깨져서 보이는데 비주얼 베이직은요 스트링 객체라고 해가지고 그런 스트링 객체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롱에 들어가서 뭐 아스키 코드 덤프로 들어가죠. 롱 어드레스 위드 아스키 코드 덤프. 그러면 이렇게 뜰 텐데요. 여기서 위로 올려줘요. 이 주변을 봐요. 그러면은 내가 입력한 이름값이 보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제가 1, 2, 3 입력했었죠. 1, 2, 3 입력한 게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아마 시리얼일 거예요. 지금 땄죠. 값을 CCC OD 4D OD 4D 4 이렇게 땄죠. 그럼 이제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맞나? 입력하고 CCC OD 4D 4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맞다고 나와요. 아, 그러면은 이게 답이구나.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풀 수 있어요. 이게 사실 뭐라 해야 되지? 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2번은 일단 이렇게 풀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번을 F8로 안 넘어가는 거는 왜 그러냐?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비교하는 구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비교하는 구문이에요. 그리고 문자열을 입력받는 구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엔트리 포인트예요. 근데 저희가 비교하는 구문 앞에 문자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입력한 거랑 비교할 값이. 그래서 이 값을 알기 위해서 여기까지 실행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F9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실행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왜냐? 문자열을 입력 받아야 되는데 입력을 안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자열을 입력을 해줘야지 다음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까와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그리고 이제 메시지 박스가 호출됐는데 확인을 누르지 않으면 왜 안 넘어가냐? 메시지 박스가 있어요. 메시지 박스.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 실행을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F2 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겠죠? 그리고 F9를 해서 여기까지 실행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걸려요. 왜냐? 메시지 박스를 호출해라라는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호출된 상태예요. 그럼 여기까지 진행이 되려면 이 구간을 탈출해야 돼요. 확인을 눌러서 메시지 박스를 꺼주면은 그 다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F8을
눌렀는데 디버깅이 안 되는 이유는 어, 어떤 조건을 만족해줘야지 넘어가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의 조건을 만족시켜줘야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백스 크랙미 2번 같은 경우가 좀 어려운 경우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풀었는데 나는 고민해서도 잘 안 풀렸는데 내가 재능이 없는 건가? 뭐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어백스 크랙미 2번 풀 때 하루 넘게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푸는구나 알아두시면 돼요. 원래 처음 풀면은 잘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못 푸는 게 정상이고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었잖아요. 지금 비주얼 베이직으로 만들어진 시리얼 문제 이거를 품으로써 나중에 같은 유형의 비주얼 베이직 유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금 처음 접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쫄 필요가 없어요. 못 푸는 게 당연하구나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3번을 한번 푸도록 할게요. 3번은 이렇게 실행을 하면요. 메시지 박스가 떠요. 메모장을 하나 더 낄게요. 이제 처음엔 저 같은 경우에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리버싱은 이제 제가 오리엔테이션 강의 때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실력이 많이 느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많이 하시면 돼요. 일단 동적 분석을 해볼게요.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OK를 키 파일을 확인하고 OK를 클릭해라. 이거 확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떠요. 이런 식으로 뜨죠. 나는 파일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뜨고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동적 분석을 마쳤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추론을 하는 거죠. 키 파일을 확인해라. 키 파일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확인을 눌렀을 때 이렇게 나와요. 파일이 없다고. 파일을 찾을 수 없다고. 키 파일을 확인을 하라 했는데 키 파일이 없어가지고 이런 메시지 창을 띄워주는구나. 키 파일이 지금 없구나. 이런 식으로 추론을 또 할 수 있죠. 키 파일이 지금 없구나. 버퍼 걸리시면 말씀해주세요. 키 파일이 지금 없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키 파일을 만들어 줘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알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분석을 해줬고요. 올리 디버거를 켜서 한번 3번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말했듯이 아까 분석을 했듯이 메시지 박스를 이렇게 호출을 해줘요. 그리고 보면은 create file A라고 이런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이거는 당장 모르잖아요. 그럼 적어놔요. create file A 이런 식으로. 그래 또 넘어가요. 넘어가다 보니까 get 파일 사이즈가 있어요. 모르잖아요. 또 적어요. 또 넘어가다 보니까 메시지 박스 이제 성공 메시지 박스가 보이고요. 그 실패 메시지 박스가 보여요. 근데 또 실패 메시지 박스가 보여요.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하는 함수도 보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모르는 이 함수가 나왔죠. 제가 검색을 생활화하라고 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구글에다가. 그래서 MSDN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영어로 돼 있는데 영어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봐줘요.
보면은 보면 어떤 파일을 만들거나 열 수 있는 함수래요. 파일을 열거나 만들어주는 함수래요. 근데 키 파일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키 파일을 열어주는 함수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 함수의 속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도록 하면 보면 값이 있어요. 값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몇으로 돼 있을까요? 보니까 모드에 3번으로 돼 있네요. 3번 한번 볼게요. 모드 맞죠? 여기 지금 보면 3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 오픈 이그지팅이라고 부르나? 어쨌든 여기 지금 보이죠? 똑같은 게. 이걸 한번 볼게요. 존재하는 경우에만 파일 또는 장치를 엽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실패하면은 뭐 이렇게 설정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건 확실해졌죠. 지금 제가 한 게 키 파일을 열어주는 함수거나 확실해졌죠. 오픈해준다. 근데 어떤 파일을 열어주냐, 지금 보면 파일 네임이 있어요. 이런 파일을 열어주는구나 알 수 있죠. 키 파일의 제목은 obx.l2c, 확장자가 l2c예요. 제가 옛날에 풀 때 확장자를 l2c로 안 해줘가지고 못 푼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만들어 줄게요. 일단은 디버깅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 박스 지금 호출했죠. 아까처럼 제가 메시지 박스를 호출된 거를 꺼주지 않으면 다음으로 진행이 안 된다 했어요. F8을 아무리 눌러도 진행이 안 돼요. 확인을 눌러주면 다음 구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F8을 눌러줘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스택에 쌓이고 이 값을 가지고 이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넘어가다 보면은 이 점프 구문이 나오잖아요. 같으면은 점프한다, 여기로. 근데 다르면은 여기로 이제 패스할 수 있게 되죠. 지금 여기가 제1구간이에요. 저희가 넘어야 되는 구간. 우리가 넘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 조건을 만족시켜 주려면은 이 파일이 열어져가지고 확인이 돼야 되겠죠. 지금 보면은 저희가 조건을 만족을 못 시켜줬기 때문에 실패 화면으로 가는데, 조건을 한번 만족시켜 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obx l2c였죠. 이런 식으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진행을 해보면은 여기서 넘어가게 되죠. 왜냐? 조건을 만족시켜줬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거를 실행을 하잖아요. 그럼 EAX 있죠. 제가 EAX에는 함수의 리턴 값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함수의 리턴 값이 이렇게 134가 반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파일이 없잖아요. 키 파일이라고 부르는 이 파일이, 그러면 이 반환값에 이거를 반환하게 돼요. FFFF. 이게 마이너스 1이거든요. 리턴 마이너스 1이죠. 반환값이 마이너스 1을 반환하게 되는 거죠. 없다고. 근데 만약에 있게 되면은 있게 되면은 134를 반환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구간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리고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이래서 제가 검색을 잘하라는 건데, 보면은 지금 3번 모드잖아요. 존재하는 경우에만 파일 또는 장치를 연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딴 걸 볼게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만약에 경로에 존재하지 않으면은 새 파일을 생성한대요. 뭐 요거 보면은 여기는 항상 새 파일을 생성한대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모드가 2번일 경우 항상 새 파일을 생성한댔죠. 그럼 여기를 한번 모드 2번으로 고쳐볼게요. 그럼 항상 새 파일을 생성하겠죠. 넘어가줍니다. 그리고 이게 실행이 되면은 저희가 항상 새 파일을 생성하라고 모드를 정해줬기 때문에 아마 파일이 생성이 될 거예요. 경로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면 지금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어주지 않아도 이 함수의 속성을 바꿔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한마디를 하면은, 리버싱을 하기 위해서는 API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PI를 잘 알면은 좋아요. 근데 제가 몰라도 상관없다 했잖아요. 몰라도 저처럼 이렇게 검색을 해요. 구글에다가. 그리고 이 함수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요. 뭐 영어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제 한국어로 번역해서 읽어줘요. 뭐 이런 속성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바꿔줘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죠. 이제 어쨌든 넘어가 줄게요. 그리고 이제 getFile size라는 함수가 나왔죠.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구간에 의해서 또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실패 화면으로 가요. 그리고 밑엔 성공 화면이 있죠. 저희는 이제 뭐 조건을 만족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실패 화면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실행을 해보면 실패 화면으로 가요. 그리고 실패 구문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점프한 다음 프로그램을 종료해버리죠. 자, 지금 한번 볼게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출력해주고 종료가 돼요. 그럼 저희가 넘어야 되는 두 번째 구간이죠. 그러니까 API 책 한 권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솔직히 그 API가 수천 개, 수만 개 있을 텐데 그걸 언제 다 알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해야죠. 뭐. 이렇게 getFile size 함수를 저희가 모르니까 또 검색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API를 잘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찾거든요. 보면 바이트에 지정된 파일의 크기를 가져옵니다. 뭐 보니까 이 파일의 사이즈를 이렇게 비교해주는 함수 같아요. 뭐 밑에는 뭐 1거나 만하고, 이제 가장 큰 핵심은 이거죠. 바이트의 크기를, 이 파일의 크기를 읽어온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파일의 크기를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보면은 비교 구문이 있는데 EAX랑 10이랑 비교하게 돼 있어요. EAX가 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EAX가 0이에요. 0이랑 10이랑 지금 비교를 하죠. 0이랑 10이랑 비교를 하는데 서로 다르게 되니까
실패 구간으로 이렇게 넘겨주게 되는데, 그러면은 EAX에는 어떤 값이 들어갈까? 지금 제가 이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EAX에는 리턴 값이 주로 저장된다 했죠. 아마 이 파일의 사이즈가 이렇게 저장이 될 거예요. 파일의 크기가 바이트 단위로. 그러면은 이걸 12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12가 저희가 아는 12가 아니에요. 16진수예요. 16진수. 16진수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12는 16진수로 18이에요. 결국은 이 파일의 크기를 18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 안에 내용을 채워가지고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채워줘요. 그러면은 바이트가 지금 몇이 됐을까요? 18바이트가 됐죠. 그리고 다시 바꿔줘요. L2C였죠.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메시지 박스 넘겨주고, 지금 보면 EAX의 반환이 되겠죠? 크기가 보면 12가 반환이 됐어요. 그럼 12랑 비교하기 때문에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패스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성공 구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서 문제를 클리어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이제 FM으로 푼 거고, 만약에 나는 뭐 키 파일 없이 풀 거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푸냐? 지금 이 구간들 있죠? 이 구간을 다 패스 시켜주는 거예요. 같으면은 점프하라 했잖아요. 같지 않으면 점프하라고 바꿔서 이렇게 패스를 해주고, 제로가 아니면은 이제 실패 화면으로 가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주면서 성공 화면으로 넘겨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FM으로 풀면 제가 첫 번째로 알려드렸던 것처럼 풀면 되고, 만약에 야매로 풀 거다 그럼 점프 구문을 다 바꿔줘 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50분인데 지금 3번까지 했고요. 4번 시리얼 문제죠. 5번도 시리얼 문제예요. 금방 풀어보도록 할게요. 막 넣어요. 아무 값이나. 근데 이 활성화가 안 돼요. 아무래도 답이 아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죠. 이제 올리디버거로 열어줘요. 이제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좀 빨리 풀도록 할게요. 제가 시리얼 문제는 뭐라 했죠? 텍스트 구문을 찾으라 했죠. 찾아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요. 그쵸? 성공 구문으로 보이는 거 여기 들어가요. 제가 여기서 올라가라 했죠. 올라가서 비교하는 구문을 찾으라 했잖아요. 보면은 이게 좀 비교하는 구문이 찾기 힘들 수가 있는데, 아마 비교하는 구문이 이게 아닐까 생각되는데, 일단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실행이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 입력하는 부분에 걸려 있으니까 입력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입력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좀 당황스럽네요. 여기까지 그냥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번 걸어볼게요.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지금 좀 특이하게 좀 풀게 되는데 제가 텍스트가 아닌 함수로 한번 찾아서 풀어볼게요. 지금 함수로 갔죠. 여기서 이제 비교하는 함수를 찾아줘요. 보면 이게 비교하는 함수거든요. 네, 그럼 좀 천천히 진행해가지고 뭐 강의를 좀 더 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str, cmp가 있어요. 이것도 많이 보다 보면은 알게 되겠지만 비주얼, 베이지, str이 뭐냐?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그리고 cmp는 compare. 그럼 결론은 뭐냐? 스트링을 비교하는 함수죠. 여기에 들어가줘요. 그럼 지금 위에 보면 푸시되는 값이 보이죠? EAX랑 ECX. 푸시 EAX. 제가 그 아까 2번도 마찬가지로 비교하는 구문 위에 EDX랑 EAX에 값이 저장되어 있는다 했어요. 입력할 값이랑 비교할 값이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비교하는 함수 위에 입력할 값이랑 비교할 값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아까 걸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뜨죠. 입력을 해줘요. 이제 아무거나 입력했는데 입력을 해주니까 ECX에 뭐가 들어갔냐 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어요. ECX에는 22154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지? 이건 주소값이네요. 이것도 주소값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제가 넣었던 1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EAX에는 ED, OE, C4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주소예요. 그 주소에 가보니까 내가 넣었던 1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ECX에도 이것도 주소값일 것 같은데, 이 주소값에 가면은 뭐가 들어가 있냐? 22154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입력한 값이잖아요. 그럼 이건 비교할 값일 거예요. 그럼 결론은 이게 답이겠죠?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2215400 하니까 이렇게 풀게 되죠.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5번도 풀었고요. 이제 4번 푼 거죠. 5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5번도 일단 아무거나 넣어줘요. 아마 수강생분들은 동적 분석을 한번 해가지고 풀어보세요. 이렇게 떠요. 제가 올리디버거로 열어볼게요.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뜨고 문자열을 찾아볼게요. 문자열에 보면은 여기 성공 구문이 있죠. 실패 구문이 있고, 성공 구문으로 가면은 여기에 실패 메시지 박스가 있고 여기에 성공 메시지 박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비교하는 구문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또 해석을 해볼게요. 이게 유형이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보면 str 뭐라 했죠? 스트링이라 했죠. cmp 비교, compare이라 했죠. 또 스트링을 비교하는 함수가 나왔어요.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하겠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입력한 값이 들어갈 거고, 뭐 여기에 비교할 값이 들어가든지 하겠죠. 이 둘 중에 하나에 여기까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요. F2 해가지고 F9를 하면 또 입력하라고 나오겠죠. 왜냐?
입력하는 구간에서 걸렸기 때문에 입력을 해줘요. 1, 2, 3 입력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제가 넣었던 값이 들어가죠. 입력한 값. 그럼 이건 뭘까요? 비교할 값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적어봐요. 이거를 좀 적기 힘드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거를 저장을 해가지고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해서 이제 이 값이죠. 이게 맞나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맞네요. 이런 식으로 시리얼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풀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은 시리얼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고정된 시리얼, 하나는 유동하는 시리얼. 맞나? 바뀌는 시리얼이죠. 그게 아까 어백스 크랙미의 4번이랑 5번 문제였고요. 유동하는 시리얼 2번이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시리얼 문제는 비교하는 구문을 찾으면 돼요. 그 아까 제가 말했죠? 뭐 푸시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이런 식의 구문을 찾으면 돼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돼 있었죠? 아니요, 어백스 크랙미는 어백스라는 사람이 직접 만들었고 이제 문제는 제가 직접 만든 건 이 문제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str cmp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아까처럼 스트링 1 아까 뭐였죠? 그 함수 이름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뭐 이렇게 돼 있었나? 이런 식으로 이런 구문이 있어요. 이 구문을 찾아서 여기에 들어가는 문자열과 여기에 들어가는 문자열을 확인하면은 시리얼 문제는 금방 풀 수 있어요. 시리얼 문제는 진짜 간단해요. 그래서 비교하는 구문을 찾으면 된다. 근데 비교하는 구문을 쉽게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뭐냐? 문자열을 찾는 방법. 두 번째는 함수를 찾는 방법. 이제 함수를 찾는 방법은 이 부분을 검색해가지고 찾아주면 되고, 문자열을 찾는 방법은 분명히 비교하는 구문에는 밑에 점프문이 있겠죠. 점프문이 있고 성공인지 실패인지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 박스라든지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그 성공 실패 구문이 문자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문자열을 찾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자열을 만약에 찾았어요. 여기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리다 보면은 이 구문이 있겠죠. 이 비교하는 구문이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쉽게 풀 수 있어요. 시리얼 문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풀고, 아까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하게 키 파일 찾는 문제 있죠. 뭐 3번 문제라든지 아니면 1번 문제. 1번 문제는 하드디스크를 CD롬으로 만들어라 그런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검색을 잘해야 돼요. 모르는 함수는 검색을 해야 돼요. 구글링을 해서 그 함수 하나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떤 함수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렇게 1, 2, 3, 4, 5번을 풀면서 이제 입문 수준에서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문제도 거의 다 비슷한 이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금방 풀 수 있는데,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리버싱이라는 게 사실
많이 해봐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첫 문제를 풀었어요. 첫 문제, 리버싱 문제 첫 문제. 그러면은 그 첫 문제 안에서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해봐야 돼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많이 풀어봐야 돼요. 뭐 이것저것. 뭐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많이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검색을 잘해야 된다. 이걸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다 맨날 강조한 건데, 검색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수많은 API 함수라든지 뭐 API가 아니라도 어떤 함수라든지 명령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를 경우에는 검색을 해야 돼요. 검색을 하면 다 나와요. 뭐든지. 그 수만 개의 모든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잘해야 돼요. 많이 하다 보면 검색하는 그런 실력도 많이 들고, 사실 검색이 더 좋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 사람들도 검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검색해서 찾아보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돼요. 이렇게 해서 뭐 일주일 동안 3번 해가지고 입문반 강의를 끝내게 됐는데, 좀 아마 실력이 많이 늘었을 거예요. 진짜로 이 강의를 꾸준히 잘 듣고 복습을 잘 하신 분들이라면 정말로 실력이 많이 늘었을 거예요. 반면에 이 강의를 이제 대충 들으신 분들은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아마 실력 차이가 크게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잘 들으시고, 공지사항에 가가지고 이 수강 후기가 있어요. 수강 후기를 남겨주세요. 수강 후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강 후기를 남기고 제가 이제 게시판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거를 업로드 할게요. 방금 이제 문제를 좀 유출하긴 했는데, 일단 ASLR 푸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시리얼 문제거든요. 제가 좀 시리얼 문제인데, 시리얼 문제랑 이제 문자열 패치하는 그런 걸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는 이제 자료실에 강의 끝나고 바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푸신 뒤에 카카오톡으로, 제 개인톡으로 답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푸신 순서대로 짜르륵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가지고 공지를 하는 동시에 초급반 수강생 리스트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40명이 듣거든요. 원래 42명이었는데 2명이 포기를 해가지고 이 수강생 명단에 이름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32명이 들어가 있는데 34명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수강생 명단에 이름이 없으신 분들은 초급반 명단에 좀 올리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단에 없는 분들은 겐톡으로 같이 보내주세요. 답이랑 같이. 어쨌든 간에 이제 입문반 강의는 다 끝났고요. 이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이게 입문반 다음에 초급반이거든요. 초급반이고, 초급반 넘어가면 중급반이고, 중급반 넘어가면 고급반이에요. 고급반까지 다 하고 나서는 이제 솔직히 웬만큼 리버싱 하실 수 있는 실력이 될 거예요. 고급반까지 수료하게 되면은. 그럼 그 뒤에는 단체 통방, 제가 2강 때도 설명드렸는데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제 기술 공유하는 식으로 실력을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이거 공지는 제가 카톡방에다가 또 자세히 올려드릴 건데, 시험 문제는 원래는 토요일 딱 시작하는 날 있죠. 00시. 딱 토요일로 바뀌는 시간부터 일요일 끝나는 시간 있죠. 24시. 해서 48시간 동안 풀도록 하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토요일 00시에 올리면은 또 새벽이다 보니까 문제를 좀 늦게 푸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금요일 강의 끝나는 시간 9시 이후부터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51시간 동안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답으로는 시리얼 값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안에 문제 보시면은 열어보시면 뭘 제출해야 되는지 알아요. 뭘 제출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데 제 시험은요, 솔직히 제 시험은 없고 제 시험은 없을 정도로 쉬워요. 그리고 종건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1분이면 풀지 않을까. 진짜로 쉬워요. 진짜 입문반 강의 꾸준히 들으신 분들이라면 진짜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도중에 못 푸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힌트를 줄게요. 힌트를 토요일에 한 번, 일요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줄게요. 그리고 지금 강의를 듣는 분들이라면 해킹 대회에 아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해킹 대회에 보통 캡처 이게 맞나? 어쨌든 캡처 CTF 이게 제가 풀네임을 모르는데 CTF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캡처 더 플래그죠. 캡처 더 플래그라고 깃발 잡기예요. 깃발 잡기. 깃발을 어떻게 잡냐? 그 플래그가 있어요. 플래그. 플래그에 고유 넘버가 있는데 답이죠. 이 답을 제출을 하면은 점수가 올라가요. 예를 들어 100점 문제면 100점이 올라가게 되고 200점 문제면 200점 문제가 올라가는 식으로 해킹 대회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뭐 여러분들 해킹 대회 나갈 거 아니에요. 나중에 고수 되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해킹 대회 식으로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플래그를 찾아야 돼요. 플래그를 찾아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하시면은 랭킹에 올려드릴게요. 뭐 랭킹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사실상 합격 목록이죠. 그래서 푸신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넣어드릴게요. 뭐 위에서부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넣어드릴게요. 해가지고 푼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푼 시간 해가지고 넣어드릴게요. 계속 공지를 띄워드릴게요. 풀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강의는 끝났으니까 이제 나가셔도 되고 궁금한 분들은 지금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지금 종관이가 말한 대로 웹 시스템 네트워크 리버싱 포렌식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킹 대회에 나가려면은 저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솔직히 사실상 저 분야들을 다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주 분야를 정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은 리버싱 하시기 위해서 리버싱 강의를 듣는 거기 때문에 리버싱에 올인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열심히 하신 분들은 금방 풀 거예요. 진짜 제가 문제를 업로드하는 순간 10분 만에 푸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10분 만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제 노래를 한 곡 틀 테니까 뭐 궁금한 분들이 있으면은 채팅창에 적어 주시고 문제 업로드는 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딱 9시 30분에 올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초급반 들으신 분들 수고하셨고 꼭 수강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문제를 푸셔도 수강 후기를 안 남기면요 합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강 후기 꼭 남겨주세요. 네.
이제 다시 보기는 제가 바로 올려드릴게요. 다시 보기 다시 올려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초급반으로서, 초급반이 더 아마 재밌을 거예요. 입문반에서는 좀 이론을 좀 위주로 했다면 초급반에서는 이제 실습을 위주로 할 거니까 더 재밌으니까 사실 시작은 초급반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쨌든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그 노래 일단 틀어드릴게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바람 불어와 내 맘 흔들면 지나간 세월에 두 눈을 감아본다. 나를 스치는 고요한 걸림, 그 작은 소리에 난 귀를 기울여 본다. 내 숨쉬는 커버린 삶의 조각들이 날 부딪혀 지날 때 그곳을 바라보리라. 내 안에 있는 모자란 삶의 기억들이 난 부딪혀 지날 때 그곳을 바라보리라.
너 없는 하루가 시작됐어.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 조금은 어색한 것 같아.